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네네. 최재형 씨로 넘어갈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너무나 빨리 더욱더 공론화돼야 되고 이 실체를 더욱더 파헤쳐야 된다. 먼저 제가 좀 광고를 하자면 네네. 다음 주 초에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 네, 기자회견을 하는 건 뭐 어떤 기자회견? 두 가지 의제인데 네. 이재명 당대표의 배후를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를 조사해라. 이재명 피습의 배우? 예. 이재명 피습의 배우가 아니. 그럼 어떤 배우요? 발언.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뭐냐면 선대들 하는 발언 있잖아요. 네. 선대들 발언 우리 북한. 네, 우리 북한 그거. 노력을 폄훼하지 마라. 예.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배우가 있을 것이다. 배우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저게 특징이 뭐냐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좀 안 해왔던 전통이 있어서 네. 쏘쏘하게 넘어가는데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정말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그다음에 김근식 의원 그다음에 민경우 이런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회가 있는 사람들은 저 발언은 이재명 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냥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대한 배경 수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단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치고는 이건 너무나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선대들이라는 발언은 선대들이란 발언은 북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수령할 때 쓰는 용어인데 남한에서는 일부 기독교에서 쓰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안 쓰는 용어예요. 선대들.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선대들에서 선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선대, 앞선 세대.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어감 자체가 선대들 하면 상당히 그 존칭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선대들, 우리 선조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선대들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 정중하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 문제를 해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벌써 그냥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발언이. 난 그런 것도 참 안타까워요. 이걸 계속 맞아요. 우리가 그랬어. 민주당 끝까지 지금도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좀 한마디 하자면 너무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고 반대로 이렇게 정작 해야 될 일은 별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 하시겠다.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선대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북한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그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사파가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서 TV에 막 짓거리고 말하시고 계신데 노력을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6.15 선언 같이 남북이 대화 협력을 했던 것을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고 북한 문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 문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수호하는 활동 이거를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적화 아닙니까? 적화 통일. 핵으로 폄훼하지 말라는 건 북한의 핵을 정당화하는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모르고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사파의 순도가 좀 약한 거죠 아직은.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근데 지금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력이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놀랍거든요, 사실. 그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어느 쪽 편을 들고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북한의 당 대표냐, 남한의 당 대표냐, 막 이런 정도인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곳은 북한에서 말하는 그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은 이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사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뭐 올해 한 3개월 정도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작업에 들어가실군요. 아니, 작업이 아니고요. 해명의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건데요. 최재형 목사 어제 팩트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단 네. 제 선배 하나가 있어요. 81학번이신데 주사파와 상당히 연관이 높으신 분인데 네. 저하고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더니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아니까 네네네. 야 경우야. 경우야? 깜짝 놀라신 거야. 오 저거 간첩이다 야. 야, 저 간첩이네. 최재형.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3일 전부터 이제 최재형 씨의 이 프로필을 쭉 보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서울의 소리 뭐 무슨 그런 분들 같은 민간 시민단체인 분들 아는데 저 정도면 이 양력이 그냥 간첩입니다. 통일운동가 그거 아니고요. 이게 그냥 간첩 경력인데 간첩 경력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 북한 95년에 이제 미국을 갔고요. 그다음에 98년도 이때부터 이제 통일운동 뭐 이런 거를 미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각종 신문을 종합해 보면 한 5-6차례 북한을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가는 거는 뭐 북한을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북한은 일본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이 일본 가듯이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무나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더라도 한 번 정도 우연히 실수로 가는 게 북한인 거지. 5-6차례 갔다라는 건 그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서 뭘 하냐면 이분이 목사니까 뭐 목회 이런 사찰 이런 데를 돌아다녀요. 근데 돌아다닐 때 자기가 함부로 어디를 돌아다녀요? 북한에서. 당연하죠. 거주 여행의 자유가 없는 동네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으로 그냥 보니까 북한 관리들이 옆에 에스코트를 해요. 이걸 해요. 아니 북한에 가서 그 사찰이라는 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한적한 데 있잖아. 사찰이란 건 절하고 목회 활동, 뭐 이런 거. 종교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좀 지방에 있잖아요. 네네네. 지방까지 내려가서 관리가 내려가서 옆에서 에스코트를 한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에스코트를 한다는 거. 북한 노동당의 특별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관리가 옆에서 에스코트 하는 장면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에스코트를 간첩이죠. 북한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재미를 활용하는 거지. 이거 얼마나 저기가 좋아.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 시민권자의 어떤 입으로 한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무진장 이용 가치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미국 시민권자니까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시민권자를 이용해서 정말 이런 간첩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수월하게.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미국발 간첩 역사가 이걸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날까봐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길어요. 첫 번째는 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예속과 함성입니다. 김성만 양동화 우리나라 간첩사의 기리빛날 사건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완의 기황일기라고 미국의 친미 통일운동가들이 북한에 집단적으로 갔다가 북한 수기를 써가지고 그게 한국 운동권에 깊은 영향을 주는 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호석을 모르시면 주사파를 모르는 거예요. 스파이회전에서 봤습니다. 한호석, 정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은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는데 노길남은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진짜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그냥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더라고.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아주 적이라면서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운동권 주사파들이 미국으로 그 당시 80년대에 많이 또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서 그 리더가 노길남이다. 노길남. 윤한봉 얘기도 하던데 윤한봉은 잘 모르겠고 모르거나 아니고 노길남 씨가 그런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범인연 사무처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야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데 나는 도망다니느라고 바빴어. 그때 왜 그랬냐면 좀 내가 볼 때는 좀 허장성세야. 한호석은 내 만났는데 노길남은 만나봐야
야, 무슨 장군님이 어쩌고 이딴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이제 몸보신을 해야 되잖아. 몸 조심을 해야 되잖아. 몸 보신이래. 아 정말 몸 조심하셔야 되니까. 몸 조심해야 되니까 안 만났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허장성세였어요. 노길남 씨.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재형도 노길남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노길남과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경력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경력이 북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네. 그러니까 이메일 교환을 하는 이메일 교환. 이메일이 무진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완전 빼박이네요. 지령수수. 창원 간첩단 사건이 이메일로 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러니까 사이버 드보크 뭐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만나서 그러니까 옛날에 김영환이 만나서 할 때는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만나서 뭐 김일성 당증 보이고 권총 주고 미화 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80년대 얘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최근에는 적당히 만난 뒤에 이메일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메일.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럼 이제까지 경찰이랑 국정원은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왜 그냥 놔뒀냐 이거죠 제 말은. 경찰 국정원의 수사 기능은 거의 무력화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 그냥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영부인이 계신 곳에 뭐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내가 어제 이걸 생각하면서 야 황당하다. 국적이 미국이라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지금 김건희 여사 어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접근해서 그런 공작을 펼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체잖아요, 사건의 실체.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영부인을 접촉하려고 했느냐인데 양평이 둘 다 고향인가 봐요. 양평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친끼리 뭐 알고 지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부인과 일정한 어떤 교감이 있고 연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용 가치가 엄청나게 북한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제 뉴스를 종합하면 2022년 언젠가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태도가 불량해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몰카를 들고 가서 이거를 폭로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닐 가능성이 아니라 북한이 마음 먹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지. 진짜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또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만든 사이트 보니까 이거 완전 이건 뭐 우리 민족끼리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사이트도만요. 프레스알이랑 보니까 신형 미사일 발사했다고 막 난리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윤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한 거 아닙니까? 전 그것도 너무 그거 자체가 그건 공작이다라고 생각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몰카 시계를 들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활동을 하긴 하던데 이 사람도 그런 목적 하에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북한과 일정한 교감을 가지면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3대 7, 30% 정도가 민간 좌파 시민단체의 극단적인 행동 이렇게 보고 나머지 70%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북한하고 일정한 적어도 이건 분명해. 북한 가서 무진장 떠들었을 거야.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떠벌림이거든요. 과장. 내가 뭐 김건희 여사랑 이런 관계가 있고 뭐 내가 가면 만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거를 들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맹경일입니다. 맹경일. 아까 이 부분도 기자회견 하신다는 거죠, 최재형? 백서 같은 걸 하나 써야 되는데 하여튼
기자회견 한다까지만 결정됐고 맹경일이 뭐냐면 네, 맹경일. 그러니까 북한의 간첩 라인이 있어요. 조선노동당 통전부가 있고 이건 몰라도 되고요. 문화교육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대빵들은 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통전부 부장, 부부장은 다 위에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이걸 관리하는 중간 지파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이창선 이름만 그냥 그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이름 그다음에 요번에 창원 간첩단 사건의 애들이 베트남 하노이 그다음에 캄보디아 푸놈펜에 딱 거주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남 공작원으로 난파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포섭을 한 데에 이 사람들을 불러잖아요. 그리고 부르면 간첩들을 교육하고 간첩한테 뭘 부여해? 당증을 부여하고. 간접한테 당증을 부여하는 게 그게 보통 행위가 아니에요. 당증을 갖고 있으면 일단 간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당증을 부여하고 뭐 그 이름을 부여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 적어도 어떤 조선노동당 통전부에서 꽤 높은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 같은 걸 보면 그 이름들이 나와요. 누구랑 접촉을 해서 그게 그 이름이 나와야 돼. 나는 참고로 누구냐면 박용이야. 박용. 일본의 박용 아주 유명한 간첩단 사건에서 그 이름도 이름 높은 박용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이 여러 사람 간첩 만들었는데 그 중에 나도 새끼 간첩이지. 그 박용의 그 작품이시네요. 그러니까 박용, 맹경일, 그다음에 이창선 이걸 외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맹경일이라는 이름이 어제 조선일보에 등장하더라고요. 드디어 맹경일이 등장했구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맹경일과 최재형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맹경일이 최재형을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럼 지금 서울의 소리랑 최재형이랑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네요. 서울의 소리는 서울의 소리대로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라고 그런 거. 근데 하는데 두 가지를 하면 안 돼. 민간 시민단체의 수준이 있잖아. 수준. 금도가 있잖아요.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하면 안 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절대적인 문제점은 북한하고의 연계를 함부로 하는 거야. 아니 그 중간에 그러니까 거기도 누구냐면 뭐 백은종 씨, 민생당 강덕구 의원, 그다음에 민생본부 그 안진걸 이런 친구들 기자회견에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안다고. 북한 공작원이거나 그와 유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러는 거야.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황당했던 건 범민련이나 그다음에 통일뉴스를 할 때 여기 통일뉴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통일뉴스에 18년에 제가 아까 얘기한 기사 중에 하나도 통일뉴스에서 나왔다. 내가 통일뉴스에서 민경호 검색하면 내가 쓴 글 한 500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저래버리니까 내가 이제 감당을 못하겠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와서 딱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남북 대화가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의 방법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저는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지금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여파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여파가.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었어. 김정일이 특히 그래.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혹평을 해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김정일이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김정일은 김대중하고 회담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이러지만 속으로 김정일의 김대중 평가가 있어. 그럼 북한은 철저하게 회담하면서 이제까지 다 속여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것은 북한에 대한 연계가 너무나 스스럼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진짜 완전 간첩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남한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6.15 공동선언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되 그러니까 대북 정보 라인이나 대공 라인은 그냥 유지하고 대북 경계 태세도 유지한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무너뜨려 버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네. 간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됐죠. 이제는 간첩 수사도 국정원이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자회견을 언제쯤 하신다고?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자회견 주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이 문제하고 최재형 씨 문제를 엮어서 수목금 중에 하루를 할 생각이에요. 수목금. 아직 날짜 국회에서 할 거고요. 예, 국회에서 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기자회견하면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그 뉴스 같은데 나오죠. 뉴스에 유튜브 라이브로는 라이브는 유튜브로. 네. 그리고 이게 일회적인 그 기자회견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전 홍보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방향을 좀 돌려야 됩니다. 동향을 돌린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 비대위원장 뭐 이런 국면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하도록 지켜봐주고 지켜봐주는 것도 정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 발언이 이게 유실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가야 되고 그다음에 최재형 씨 문제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꾸준히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잘 공부하고 이거를 증폭하는 방향에서 하자.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